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6일 월요일 아침 9시 14분입니다. 금요일날 미국은 강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강하게 상승 마감했다라는 게 1.4% 올랐으니까 1% 넘게 올랐으니까 강하게 상승 마감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강하게 상승 마감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원웨이 상승이 나왔죠. 원웨이 상승. 원웨이 상승이라는 게 뭐예요? 갭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그 갭을 메꾸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 막판 돼서 조금 조정 나오거나 말거나 이런 모습이 하여튼 하루 종일 강한 모습 보이는 게 원웨이 장의 특징인데, 하루 종일 오르는 게 원웨이 장의 특징인데, 어제 원웨이 장 나왔단 말이에요. 원웨이 장이라는 얘기가 아주 강력한 매수세의 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은 분봉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라인들을 한 2개 정도 라인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개 정도 라인을 넘어갔다가 하나는 되돌리든가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장중에 중요한 라인들을 2개씩이나 돌파하기도 했었다라는 게 일단 어제 강력한, 금요일날 미국의 강력했던 모습입니다. 상승 종목수가 당연히 더 많고요. 특별히 IT 기술주가 강하다, 전통주가 강하다 이런 거 없이 다 같이 그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요일날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거죠. 특별히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 경제지표 개선 등의 상승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이야기를 좀 더 보기 앞서서 한국장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일단 미국은 원웨이 상승했죠. 미국은 강력하게 상승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9시 16분 현재 상황으로서 한국은 일단 원웨이 상승을 하기는 조금 오늘은 원웨이 상승까지 그렇게 이어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모습으로 봐서는요. 원웨이 상승이 나오려면은 뭐겠어요? 하루 종일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려면 일단은 머리 위에 있는 저항도 다 돌파 안착을 해야 되고, 갭 상승 출발한 이후에 강력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겠고, 아니면은 풋옵션이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좀 강한, 좀 확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일단은 현재 9시 15분 16분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모습은 딱히 일단 보이진 않아서, 미국은 일단 강하게 하루 종일 올랐지만 한국은 일단 지지와 저항을 사이에 놓고 오늘도 치열하게 그 힘을 다툴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루 종일 강하게 오르고 그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싸우겠죠. 지금 현재도 아침 9시 15분째인데 오늘 시가가 428.65입니다. 428.65라는 자리에서 하루 종일 지금 한 15분, 20분 정도째 싸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 생각에 코스피는 어디 강하게 오르는지 강하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미국과 같은 이런 원웨이 상승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봐야 되겠죠. 오후에 봐서 어딘가를 돌파 한착 해가지고 더 오르든지 아니면은 어딘가를 붕괴시켜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든지, 하여튼 오늘은 힘을 뽐내는 날이 아니고 오늘 한국은 일단은 싸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서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힘을 겨루는 날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일단 간단하게 해놓고 미국장 어제 마감을 좀 간단하게 보자면요. 일단 다 상승 마감했죠. 분봉상으로 좀 잠깐 보자면은 이게 S&P고 이게 나스닥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둘 다 분봉입니다. 둘 다 분봉인데 일봉 단위로 봤을 때는 분명히 둘 다 전고점, 신고가 부근에 와 있어서 거의 저항이 없긴 하지만, 그리고 분봉상으로 보면은 조금 좀 무겁다 싶은 저항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지나가긴 지나갑니다. 어제 보시면 S&P 같은 경우는 이런 중요한 저항을 2가지나 돌파 한착했다가, 2가지 돌파했다가 한 단계는 다시 밑으로 내리는 모습이 좀 나오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중요한 라인, 여기 어디도 딱 보니까 많이 싸웠죠. 여기 어디도 격전지였죠. 근데 이것도 돌파 한착하고 여기 어딘가도 돌파 한착하고, 그리고 다른 이 위에 있는 저항까지 돌파 한착했다가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밀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분봉상으로, 사실 이게 분봉상으로나 보니까 이제 이런 저항이 있긴 한 거지 사실. 하여튼 지금까지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둘 다 지금 상승의 힘이 아무튼 겁나게 강하긴 강한 겁니다. 엄청나게 강하긴 강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숏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최소 4120을 붕괴시키거나 13800을 붕괴시키거나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일단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어젯밤 금요일 밤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보시면 유로화가 확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어느 정도 좀 저점을 다지나 싶었는데 어젯밤에 또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달러가 그죠? 저점을 다지는 모습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은 뭐 계속 더 조정이 일단 지속되는 방향으로 일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딘가 몇 거래일 동안 지금 지켰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금요일날 중요한 날이었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정했어야 되는데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아래로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그 제가 3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라든가 금리가 올라가던 게 조정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일단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일단 계속 상승 압력을 받게 되긴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멈춰 있습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올랐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일 중요한 라인이 1.625라는 라인인데 다시 이거 돌파 한착 하려면 아직 한참 멀긴 멀었는데 아무튼 현재로서는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잘 죽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금 현재 1.53 정도에서 지금 현재 뭐 계속 버티고 있긴 한데요. 글쎄요, 뭐 굳이 1.53 정도의 지지력이 있고 1.625 정도의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박스 개념으로 보셔도 뭐 큰 틀리는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일단 금리는 죽을 자리에서 잘 안 죽고 있다. 죽기 괜찮은 자리였는데 일단 어젯밤에 안 죽고 살아났다. 금요일날 안 죽고 살아났다라는 게 현재 모습이긴 합니다. 하여튼 달러나 채권이나 어쨌든 아직까지 계속 금리나 계속 아직까지 방향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직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뭐 턴어라운드 된다 아직 이런 거는 안 보이고 여기서 얘가 올라와야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버티기만 해서 소용이 없습니다. 올라와야 시장에 영향이 미쳐질 거예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 그래서 뭐 강하게 올랐다, 금요일날 강하게 올랐다라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 근데 이제 그 주식시장은 뭐 강하게 올랐는데 보시면 요즘에 비트코인 쪽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자빠지더라고요. 주말 내내 자빠졌어요. 물론 이대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죠? 여기서 갑자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게 훅 이렇게 죽겠어요. 분명히 아마 한 번 정도는 또 꿈틀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뭐 단기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기 하락 추세라도 일단 고점이 높아지는데 낮아지는지 고점에 대한 테스트는 해야 되잖아요. 아마 테스트하러 어딘가 올라올 거예요, 그죠? 어딘가 올라오는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은 될 겁니다. 비트코인 숏을 바라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숏 치실 분들은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 뭐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확 낮아지게 된다면은 그죠, 하락 추세 시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와서 어디에서 저항을 만나라는 그런 거를 좀 잘 관찰하시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점이 훅 낮아진다, 고점이 훅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뭐 숏 매수에 숏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근거가 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제법 큰 근거가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여기까지 올라온다 칩시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만약 여기를 이제 재차 붕괴시키게 돼서 이 밑으로 자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대박의 찬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면은 올라오긴 올라와야 됩니다. 한 번쯤 올라오긴 올라오는 테스트를 거칠 것 같긴 한데 뭐 중요한 라인들 뭐 이런 자리들 잘 보시면 되겠죠. 제가 저번에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다 일단 말씀을 드려놨고 하여튼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너무 이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뭐 세금도 내라, 뭐 또 서울시에서도 또 뭐 체납자들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압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비트코인들이 너무 덩치가 커지고 자꾸 그 기존 정부의 그 화폐 시스템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사실 견제가 들어가고 있죠. 이런 악재는 제 생각엔 좀 크긴 큰 것 같아요. 예전에 2017년 18년에 요런 때는 그냥 뭐 투기적인 요인으로 꺾였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사회 시스템과 제도권이 지금 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서는 꼴이라 갖고 악재가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
이걸 하는 제일 매력이 뭡니까? 뭐 세금도 잘 안 내고 뭐 자산으로 인정도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흐름이 좀 깨지고 있죠. 비트코인의 매력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악재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주의하자. 그래서 아무튼 뭐 어딘가에서 지금 반등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반등은 한번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이 다음번에 올라왔을 때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숏을 치실 분들은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 정도 이야기. 비트코인이 시장 분위기를 조금 시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고 있다. 뭐 요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한국 시장은 뭐 말씀드렸죠.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숏 배팅은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 429.45를 넘어가면 안 된다. 최소한 429.45를 넘어가면 안 되고 429.45를 기준으로 해서 그나마 숏을 그나마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429.45가 429.45 밑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숏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거 돌파 한착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또 보셔야 될 라인이 어디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또 하나 중간 자리 저항이 있죠. 427.3이라는 자리도 또 하나 중요한 자리였고요. 그 자리. 지금 이제 429.45는 이미 요날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켜가지고 아직까지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427.3 자리에서 지금 하루 이틀 사흘 지금 거의 3거래일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이제 4거래일째 427.3 부근에서 넘어갈 거냐 밀릴 거냐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저도 몰라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릅니다. 427.3이란 자리를 오늘 넘어가는지 붕괴하는지 이런 점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한국 시장은 아주 좁디 좁은 박스권 안에 일단 있습니다. 좁디 좁은 박스권에 와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어딘가에서 만약에 이제 오늘도 427.3 이런 자리 잘 못 넘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쌍고점의 가능성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요즘은 조금 좀 신경 써서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무튼 근데 제일 좋은 거는 2040원, 이거 곧버스 2040원 돌파 한착 하면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요런 이야기 정도 드리는 게 제일 편하겠죠. 코스닥 시장도 비슷할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어딘가를 일단 넘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한 4거래일, 5거래일째 1480 정도를 잘 못 넘고 있네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한국 시장 어쨌든 계속 좁은 모습에 갇혀 있어요. 1470, 1480 이 정도 박스권,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 그 박스권에 갇혀 있고, 하여튼 코스피도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아무튼 좀 보셔야 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아마 저녁에 말씀드렸을걸요. 금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겁니다. 지금 이 풋옵션 같은 경우 살아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건전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 지지력이 한 자리에 몰빵이 돼 있어요. 지지력이 보시면, 그죠?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이나 삼바닥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 선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개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라인이 붕괴가 되면은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풋옵션에. 근데 일단 오늘 보시다시피 일단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이 선에 탁 걸쳐 있는데요. 이 자리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 원웨이 상승을 하면서 풋옵션을 확 밟아 주기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오랫동안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붕괴시키기는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지지력 보고 오늘 지지력 없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내일쯤 본격적으로 붕괴를 시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어떤 아주 중요한 라인까지 내려와 버린 풋옵션의 모습,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오늘 살아나냐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세는 한번 죽여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추세는 한번 죽여놨기 때문에 얘도 일단 살아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라고 해도 최소한 2, 3거래일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 정도 다시 살아나더라도 이번 주 후반 정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밑에 있는 선을 지금 붕괴시킨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시 이까지 올라온 거죠. 다시 이 선까지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전저점 이 자리에서 지지력을 다시 보여준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오늘 중요한 자리에 내려와 있다. 얘가 사냐 죽느냐 테스트. 선물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자리들, 제가 말씀드린 427.3, 29.45 뭐 이런 자리를 테스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오늘도 1116.7원, 8원 요 자리를 놓고 또 공방전. 계속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승한 건 미국이고요. 길고 짧은 건 일단 대봐야 되긴 되겠습니다. 미국이 상승했다라는 거 일단은 한국이 갭상승 출발할 거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호재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온 것은 없죠.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뭐 이번 주 증시 일정 정도나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것만 보면 됩니다. investing.com 들어와서 별 3개짜리만 보면은 되겠죠. 이번 주 FOMC 회의 있네요. 그죠?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목요일 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거 FOMC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있기 때문에라도 일단 오늘은 아마 그냥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는 들었다 놨다 테스트 정도나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어떤 뭐 시장의 변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주 후반이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주 후반. 그래서 요 정도, 이번 주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있다. FOMC 회의가 있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뭐 요런 이야기 정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